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됐습니다. 연방 상원이 통과시킨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슈퍼 경기 부양책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LA시와 LA 카운티 등 지방 정부들도 거액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543명, 확진자 수는 10만 7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65명, 사망자는 26명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렌트비 미납에 대해 퇴거 금지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주 전체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한 세입자 보호가 5월 31일까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해군 병원선 머시호의 LA 항구 도착으로 LA 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병동과 의료진 부족을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해 무제한의 양적 완화에 시동을 건 가운데 연준의 보유 자산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시장 10명 가운데 9명꼴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한 의료 물자의 심각한 부족 사태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최다 감염국이 되는 등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인 10명 중 9명은 집에 머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국행 항공기 전체 탑승자를 대상으로 발열 체크 또는 질문지를 통한 이상 여부 확인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랭캐스터에 거주하는 17세 소년이 연방보건국에 의해 병원 측의 늦은 대처로 사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유층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를 피해 호와 대피소를 사들이고 외딴 섬으로 피신하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량 부족으로 지역마다 아우성인 인공호흡기 생산을 위해 결국 한국 전쟁 시절 만들어진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했습니다. 애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앱을 내놨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투자자들을 속이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신한금융투자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현재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이 분명하며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사흘 연속 상승했던 뉴욕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LA 지역 이번 주말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 52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미국의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됐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법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지원책으로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됐던 지원책보다 규모가 큽니다. 법안은 지난 25일 밤 상원에 이어 이날 낮 하원을 통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통과 2시간 30여 분 만에 서명식을 갖고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서명에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모여 미국을 최우선으로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것은 긴급히 필요할 구호를 제공할 것이며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법이 기업과 개인에게 긴급히 필요한 구제책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맡겼습니다. 이 앞서 하원은 회의를 소집, 법안 토론을 거쳐 의원들의 의견서를 들었으며 4시간여에 걸친 토론이 끝난 뒤 구두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규모의 경제 및 보건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것이 우리의 최종 법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네 번째 코로나19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의회는 83억 달러, 이 1,000억 달러의 규모의 긴급 예산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번 대규모 패키지 지원책은 세 번째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연방상원이 25일 통과시킨 2.2조 달러 규모의 슈퍼 경기 부양책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LA시와 LA 카운티 등 지방정부들도 거액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이번 경기 부양책으로 가주가 10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 중 약 절반은 가주 정부에 배정되고 나머지는 각 카운티와 시정부들에 분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이날 경기 부양책 예산 중 LA시
LA시가 10억 달러가 넘는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약 7억 달러를, LA국제공항에 약 4억 달러가 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지원을 위해 수천만 달러가, 홈리스 지원으로 3,200만 달러가 배정됩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오늘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환자 수를 10만 717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미국은 전날 중국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올라선 데 이어 이날 10만 명 선도 넘어섰습니다. 이 미국의 코로나19 환자는 지난 19일 1만 명을 넘긴 뒤 21일 2만 명을 돌파했고, 이후 22일 3만 명, 23일 4만 명, 24일 5만 명, 25일 6만 명, 26일 8만 명 등으로 가파른 증세를 보여왔습니다. 올해 1월 21일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뒤 1만 명이 될 때까지는 약 2달이 소요됐지만 1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불어나는 데는 불과 8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57명이 추가돼 총 확진자 수가 1,465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5명이 추가돼 총 사망자 수가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중 약 22%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 치사율은 1.7%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인 뉴욕의 1.4% 치사율보다 다소 높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321명으로 늘었습니다. 2명의 추가 사망자도 발생해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총 3명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내 확진자 중 75명은 지역사회 전파 감염이 우려됩니다. 18세에서 49세 사이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별 코로나19 확산 분포도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는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생활이 어려워진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관련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생활이 어려워진 세입자들을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27일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긴급 명령에 따르면 오는 5월 31일까지 렌트비가 미납되고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을 퇴거시키지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실직했거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본인이 감염됐거나 가족 중에 감염자가 있어 돌봐야 하는 경우가 이번 긴급 명령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긴급 명령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치안당국이나 법원이 퇴거 절차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번 명령은 렌트비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해 주는 것이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된 후 건물주에게 밀린 렌트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렌트비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들은 렌트비 미납 후 7일 내에 건물주에게 서신으로 미납 상황을 통보해야 합니다. 주지사의 이번 행정명령은 렌트비 납부일이 오는 4월 1일로 다가온 가운데 취해진 조치로 앞서 시정부와 카운티로 하여금 퇴거 조처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에서 훨씬 강화된 조처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해군 병원선 멀시호의 LA 항구 도착으로 LA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병동과 의료진 부족을 한결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3일 샌디에고 해군기지에서 출항한 해군 병원선인 머시호가 27일 LA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머시호는 앞으로 수천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남가주 지역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대비해 남가주의 병동과 의료진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됐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약 5만 개의 병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까지는 주 전역의 병원에서 응급 상황이 아닌 수술을 연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병상을 준비해왔습니다. 머시호에는 1,000개의 병상을 비롯해 12개의 수술실이 완비되어 있으며 방사선 장비와 연구실 그리고 약국과 헬기 착륙장까지 갖추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시설 부족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머시호는 LA 시내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매김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입니다. A ship that now will be the largest hospital in Los Angeles at its full capacity, and at its capacity today will add a third more available beds, and at full capacity 2/3 more beds to the fight here in Los Angeles. 머시호는 일반 환자들을 위한 병원선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 환자의 경우에는 승선이 불가합니다. 머시호 주인은 코로나19 청정 지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병원선 출입은 한정적이고 까다로운 검사 절차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많은 생명을 살리고 코로나19 확산세를 늦추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일하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at we must continue to advance. We can bend that curve. We can meet that moment, continue hour by hour, minute by minute to do more of what you see behind me in terms of laying the foundation of preparation so that we can save lives. 일반적인 수술과 응급치료 등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800명의 해군 의료진들과 지원 스태프들 그리고 70여 명의 선원들이 머시호 운영을 돕게 됩니다. 머시호가 일반 환자들만을 수용함으로써 LA 일원 병원 중환자실을 비롯한 의료시설들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컬 병원에서는 차차 환자들이 머시호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안수빈입니다. 미치 잉글랜더 전 12지구 LA 시의원이 시정활동 중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미치 잉글랜더 전 LA 시의원은 이번 유죄 인정 합의로 최고 5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SBA 디제스터 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 영상을 준비 중입니다. LA 한인회관에는 신청 대행 서비스를 위한 4곳의 데스크가 준비돼 다음 주부터는 더 많은 한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인회에서 제공하는 SBA 론과 실업수당 신청 대행 서비스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대행 서비스 사전 예약은 전화 213-999-4932로 하면 됩니다. 한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모든 외국발 한국행 항공기 전체 탑승자를 대상으로 발열 체크 또는 질문지를 통한 이상 여부 확인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타운 소식 임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든 외국발 한국행 항공기 전체 탑승자를 대상으로 한국 시각 30일 월요일 0시부터 한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는 승객의 발열 체크 또는 질문지를 통한 이상 여부 확인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승무원을 제외한 내국인과 외국인 승객 모두 탑승구에서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 탑승구에서 발열이 체크된 승객은 항공편 탑승이 불허되기 때문에 한국 입국을 계획 중인 한인들은 이를 참고해야 합니다. 발열은 화씨 99.5도 기준으로 1차 체크 기준에서 발열이 확인되면 10분 간격으로 2차례 추가 실시합니다. 추가 실시에서 발열이 해소되면 탑승이 가능하지만 계속 발열 상태가 유지되면 항공편 탑승이 불허됩니다. 이 기준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항공사 모두에 적용됩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으로 인해 아직도 마켓 앞에는 줄이 길고 원하는 물품을 제대로 구입하기 어려우며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물품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LA 한인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물품 모금 캠페인을 열 계획으로 식료품, 마스크, 위생장갑, 손소독제, 비누 등 한인들에게 나눔 기부를 호소했습니다. 오는 30일 월요일부터 기부가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LA 한인회관에 기부하면 됩니다. LA 한인회는 연방정부, 캘리포니아 주정부, CDC, LA 카운티 보건국에서 발표하는 소식을 전용 앱을 통해 한글로 전달해 한인 커뮤니티에게 신속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또 SBA 론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도와주고 있는데 신청이 몰리고 있어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따라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영상을 28일 공개합니다. 월트 디즈니 측은 디즈니랜드 리조트와 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문을 닫을 것이라고 27일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3월 31일까지 테마파크를 폐쇄할 것이라던 이전 입장과 달리 고객들과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나츠베리팜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5월 중순까지 문을 닫을 예정이며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시티워크는 4월 19일까지 폐쇄한다고 전했습니다.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도 3월 말까지 폐쇄한다던 입장을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지난 수요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랭캐스터에 거주하는 17세 소년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판정을 받은 이 소년은 현재 연방보건국에 의해 병원 측의 늦은 대처로 사망했다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LA 보건국은 소년의 죽음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무관하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에서 계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년은 사망하기 전인 금요일만 해도 친구들과 어울려 지낼 정도로 건강한 상태였지만 며칠 뒤인 수요일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관해 랭캐스터 렉스 페리스 시장은 17세 소년의 사망 사건과 관해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페리스 시장은 소년이 사망한 날인 수요일은 소년은 얼전케어에 방문했지만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엔텔로밸리 병원으로 갈 것을 요구했고 병원을 가던 도중 심장마비가 왔으며 엔텔로밸리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6시간 후에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호흡곤란이 오거나 발열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면서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돌려보낸 얼전케어 측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페리스 시장은 이 소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제니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LA 카운티 내 해변을 모두 폐쇄하기로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행정명령으로 LA 카운티에 있는 해변 화장실, 부두,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LA 카운티는 공공 산책로도 모두 폐쇄한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부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산타아나에 위치한 센트럴맨 교도소에 있는 60일 이하의 형이 남은 재소자들에 한해 조기 석방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초 40대 재소자 중에 한 명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독방에서 자가 격리를 시작했으며 목요일에는 같은 방에 있던 재소자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추가로 양성 반응이 나온 재소자들 2명도 자가 격리를 시작했으며 같은 방에 있던 나머지 재소자들도 자가 격리를 하고 상태를 모니터링 중입니다. 이 미국 시장 10명 가운데 9명꼴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한 의료 물자의 심각한 부족 사태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시장협의회가 지난 20일에서 24일 41개 주의 시장 2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시장의 90%는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안면 마스크, 응급요원과 의료진을 위한 개인 보호 장비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85%는 병원에 충분한 인공호흡기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들이 지원을 요청한 의료 장비는 안면 마스크 2,850만 개, 가운과 장갑 등 개인 보호 장비 2,440만 개, 진단키트 790만 개, 인공호흡기 13만 9천 개입니다. 시장협의회는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도시는 주민을 보호할 충분한 의료 장비와 물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시장협의회는 미국의 도시들은 국가 전체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에서 중심이 되는 곳이고 일선 의료진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시장협의회 회장인 브라이언 바넷 미시간주 로체스터 힐스 시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은 당파적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최다 감염국이 되는 등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인 10명 중 9명은 집에 머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전국의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1%는 코로나19 사태로 가능한 한 집에 머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식당과 술집에 가는 것을 중단했다는 답변은 88%였으며 집에 식량과 생활용품을 비축해 놓았다는 응답은 61%였습니다. 53%는 여행 계획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대답은 93%에 달했고 평소보다 손을 더 자주 씻는다는 응답도 82%였습니다. 답변자 10명 중 약 7명은 자신이나 직계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감염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7명꼴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답했고 3명 중 1명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금융위기 당시 10명 중 6명이 경제가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집에 아이가 있는 사람들이 추가적인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량 부족으로 지역마다 아우성인 인공호흡기 생산을 위해 결국 한국전쟁 시절 만들어진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처를 위해 발동을 공언하고도 이행은 미뤄오다가 미국이 감염 규모 전 세계 1위로 올라선 다음 날 결국 발동에 나선 것입니다. 타겟은 눈의 가시로 여겨오던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로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M이 인공호흡기를 위한 연방 차원의 계약을 수용하고 이행하고 우선순위에 놓게 요구하는 모든 권한을 보건복지부가 이용하도록 지시하는 결정문에 오늘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의 조치는 미국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산소호흡기의 신속한 생산을 돕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산소호흡기가 부족하다는 뉴욕주와 미시간주 등의 아우성 속에
GM을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대상으로 콕 집은 데는 GM에 대한 그간의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경합주의자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쇠락한 공장지대 오하이오주에서 GM이 공장 폐쇄 방침을 밝히자 메리바라 GM 최고 경영자를 맹비난하며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GM이 또 다른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와 함께 산소호흡기 확보를 위한 정치적 전쟁에 끌려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트윗을 통해 GM과 포드를 겨냥해 인공호흡기를 빨리 생산하라면서 국방물자 생산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는 트윗에서 GM은 멍청하게도 폐쇄한 오하이오주 공장이나 다른 공장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며 강조의 의미인 대문자로 지금 당장 인공호흡기 생산을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한국전쟁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계획을 밝혔으나 적극적인 이에게는 주저해왔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법에 따라 기업에 필요한 물품의 생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진자가 속출하는 뉴욕주 등에서는 산소호흡기를 비롯한 의료장비의 태부족을 호소하며 신속한 발동을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산소호흡기 확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확진자가 4만 5천 명대에 오늘 근접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주내 확진자가 최소 4만 4,6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에 3만 7,258명에서 7,300명가량 급증한 것입니다. 사망자도 전날 385명에서 519명으로 134명이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의 확진자는 최소 2만 5천 명입니다. 뉴욕주는 미국 내에서 확진자 최다를 기록하며 전체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브롱크스와 퀸스, 브루클린, 스테이튼 아일랜드 등의 총 4,000개 병상의 임시병원 설치를 위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14만 개의 병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기존 병상은 5만 3천 개에 불과합니다. 맨해튼의 제비츠 컨벤션 센터에 1,000병상 규모의 임시시설을 구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 이번 주 초 2, 3일마다 2배로 증가하던 것이 현재 4일의 2배꼴 증가로 다소 둔화하고 있다면서 입원율이 둔화하는 것은 좋은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올라선 가운데 시카고 등 또 다른 코로나19 확산지에서는 다음 주에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보건당국자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제롬 애덤스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CBS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덤스 단장은 디트로이트와 시카고, 뉴올리언스 같은 코로나19 확산지들은 이번 주보다 더 나쁜 다음 주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워싱턴 DC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들 지역 사회가 시간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사람들이 그들의 데이터가 말해주기는 바래 올바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단장은 미국이 코로나19 검사를 크게 늘렸고 이는 희소식이라며 검사 건수가 100만 건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단장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해 그들이 시간표상 어디쯤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숙지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 전역의 상업연구소들과의 협력을 통해 오늘 아침 미국에서 지금까지 55만 2천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애덤스 단장은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각 지역은 환자와 사망 수에서 차이를 겪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 가운데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초선인 민주당 조 커닝엄 하원 의원은 오늘 성명을 통해 자신의 양성 판정 사실을 밝혔습니다. 앞서 커닝엄 하원 의원은 자신과 접촉한 의회 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접하고 지난 1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어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증상들이 호전되기 시작하긴 했지만 자가격리를 풀어도 될 정도로 보다 안전해질 때까지 집에 머물 것이라며 이 기간 재택근무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의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현재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이 분명하며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사흘 연속 상승했던 뉴욕 증시는 오늘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코로나 사태로 세계가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now clear that we have entered a recession as bad or worse than in 2009.
세계 경제가 갑자기 멈추면서 생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A key concern about a long-lasting impact of the sudden stop of the world economy is the risk of a wave of bankruptcies and layoffs.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각국이 코로나19를 완전히 억제하고 유동성 문제로 채무자가 빚을 갚는 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면 내년에 경제 회복도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사흘 연속 강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오늘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4% 전후로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2,7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미 상원에 이어 오늘 하원까지 통과됐는데도 하락폭을 크게 줄이지 못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3에서 5%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3일간 계속된 상승장에 따른 피로감 때문에 오름세가 멈췄다고 관측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최다 감염국이 된 것에 대한 우려도 특히 뉴욕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폭락한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미국의 부유층들이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피하기 위해 수영장이 딸린 호화 대피소를 사들이고 외딴 섬으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미국의 개인용 지하 대피소 제조업체가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벙커 제조업체인 서바이벌 콘도는 코로나19 때문에 벙커 구매 문의와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가 제조하는 호화 벙커는 수영장과 체육관, 암벽 등반 시설까지 갖추고 있으며 가격은 $50만 달러에서 $240만 달러에 달합니다. 홀 대표는 벙커 구매 고객들이 의사와 엔지니어 등 전문직 종사자이며 벙커 실물을 보지도 않고 구매한 고객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동과 영국, 일본과 프랑스에서도 구매 문의를 해오고 있지만 미국 구매의 구매 요청을 우선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대피처로 외딴 섬을 택하는 부유층도 늘고 있습니다. 개인용 섬 판매 대여업체인 프라이빗 아일랜드는 CNBC에 카리브해 연안국가 벨리즈 인근의 외딴 섬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섬의 하루 숙박 비용은 $2,950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필리핀의 한 거리에 느닷없이 관이 등장했습니다. 이 뉴욕에선 당국의 방역 지침을 알리는 담벼락 낙서가 곳곳에 그려지는 등 이색적인 위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필리핀 북부 팜팡가 거리 한복판에 설치한 검문소 앞에 하얀색 관이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경찰이 옮겨온 것입니다. 관에는 집에 머물러 있지 않다가는 자칫 관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문이 붙여져 있습니다. Gawa ng ang ating COVID-19 ay sadyang pandemic. Kami po ay nag-exhaust ng mga kaparaanan kung paano namin may papabatid sa inyo na ito pong COVID-19 ay hindi biro-biro.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지가 된 뉴욕. 도심 횡단보도 부근에서 한 예술가가 열심히 페인트 칠을 하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글씨로 손을 씻으라는 당국의 방역 지침을 표현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이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데 위기감을 느낀 거리 예술가가 팔을 걷고 나선 것입니다. I'm just trying to make sure that people get the message and not socialize, not kind of interact with each other. 작가는 길가든 옥상이든 시선을 잡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낙서를 통해 사회적 격리를 호소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단절 속에서 오히려 사회적 연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하루 사이 사망자가 900명 넘게 새로 나왔고 누적 확진자 수는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각국 고위급 인사들의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하루 새 910여 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 수가 9,100여 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기준 가장 많은 사망자 숫자입니다. 확진자는 5,900여 명이 늘어 모두 86,400여 명이 됐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중국을 넘어섰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게 됐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세가 곧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국립고등보건연구소장은 지난 20일 이후 감염자 증가 곡선이 내림세는 아니더라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확산세가 며칠 안에 꼭지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전국적인 봉쇄 조치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다음 달 3일까지인 전국 이동 제한과 휴교령 시한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선 찰스 왕세자에 이어 보리스 존슨 총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 temperature and a persistent cough, and on the advice of the chief medical officer, I've taken a test that has come out positive. 존슨 총리는 보건 인력에 대한 국민들의 박수 응원이 열렸던 26일 저녁 총리 관저 바깥에 나와 행사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관저에 격리 중인 존슨 총리는 앞으로 화상회의 등을 통해 정부 조치를 계속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에 이어 맷 핸콕 영국 보건부 장관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리 관저 직원과 정부 강요 중에서 추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 빈곤층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각국의 봉쇄 조치로 당장 먹고 살 길이 막힌 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특히 난민들의 경우 코로나19에 그대로 노출된 채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줄지어 앉아 배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봉쇄령이 내려진 인도의 모습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진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해 인도 정부가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집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에게 쫓겨난 사람들은 결국 걸어서라도 고향으로 가겠다고 길을 나섭니다. हम तो रोज कमा के रोज खाने वाले बंदे हैं। हमारे लिए जब काम ही नहीं चलेगा तो हम खाएंगे क्या, रहेंगे कहाँ? घर पे राशन पानी का हर चीज का व्यवस्था हम कहाँ से करेंगे? 고향까지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길이지만 그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봉쇄령에 따라 경찰이 이들을 다시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न खाने को है न पीने को है, बहुत परेशान है इस टाइम, काम भी नहीं लग रहा है, 1-2 महीना हो गया. 무관심 속에 방치된 시리아 난민촌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100만 명에 이르는 시리아 난민 가운데 아직 한 명의 확진자도 보고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Services, the public health services are not that strong. It's very important that refugees have access to these places. 수백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을 방치한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소극적인 방역 대책을 내놓던 영국도 최근 사망자가 늘면서 뒤늦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위한 출퇴근 외에는 반드시 집에 머무라며 이동 제한령을 선포했는데 대응이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런던의 한 대형마트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마트가 문을 열자 사람들이 빵과 우유, 과일 등을 손에 잡히는 대로 카트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개점 20분 만에 대부분의 먹거리와 휴지 같은 각종 생필품들이 동났습니다. I was there from 6 o'clock this morning. I was queuing up for 2 hours in the cold with my sister. 마스크 가격은 우리 돈 2만 원까지 치솟았고 휴교령으로 우리 유학생들도 귀국을 서두르고 있지만 비행기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비행기표도 지금 엄청 급하게 구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들 매진돼 있는 상황이고 어떤 친구들은 또 한 달에서 뭐 15일 정도 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해도 제대로 따르지 않자 뒤늦게 이동 제한령 대열에 합류한 영국. 슈퍼마켓과 약국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2사람 이상 공공장소에 모이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하면 한 발 늦은 조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정부의 소극적 대처와 특히 젊은 층 감염에 따른 위험성 간과가 실책이었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노약자들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위험을 강조를 하면서 젊은 층은 걸려도 감기 정도, 독감 정도 앓고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추가 확진자 수나 아니면 사망자 수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3주간 결혼식
외식까지 금지한 강력한 조치로 코로나19 급증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영국민들은 불안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YTN 월드 권은정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자산 운용의 펀드 투자자들을 속이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신한금융투자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된 건 처음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전직 신한금융투자 본부장 임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라임 펀드를 운용 판매하면서 부실을 숨기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체포된 지 이틀 만입니다. 라임 펀드 부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사태 전혀 예견 못 하셨습니까? 법원의 사안이 매우 엄중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구속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400억 원대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직접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임 씨는 가입자들에게 투자처를 속이고 48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라임과 짜고 펀드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한 대가로 1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라임 펀드 자금 수백억 원이 투자된 리드는 지난해 800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전직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이 펀드 자금을 동원해 리드를 인수한 뒤 주가 조작과 횡령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전 부사장 등 라임 사태 핵심 인물들과의 관계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라임 피해자들의 형사 고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0여 명이 라임과 펀드 판매사 관계자 등을 고소했는데 피해자들은 이들이 최대 2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마구잡이로 굴렸다고 주장합니다. 판매사와 지금 자산운용사의 공범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상태라서 금감원은 그 대상 기업들을 보면 이미 주가 조작에 의심이 된다라는 걸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고,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최근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받은 남부지검은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선 금융감독은 내부 자료를 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라임 사태 감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 금융감독원 김모 팀장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기입니다. 이틀간의 총선 후보 등록이 끝나 이번 총선 경쟁률 4.4대 1로 집계됐습니다. 정당 기호는 비례전담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각각 4번과 5번을 받았습니다. 비례정당 35곳이 등록해 정당 투표용지 50cm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번 총선 경쟁률은 4.4대 1로 3.7대 1을 기록했던 지난 20대 총선보다 높아졌습니다.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정당 기호도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미래통합당 2번, 민생당이 3번입니다. 기호 4번은 의원 17명을 확보한 통합당의 비례정당 미래한국당, 5번은 의원 8명인 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정의당은 기호 6번으로 밀렸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참여정당은 최종 35개로 집계됐는데 이로써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48.2c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17대 총선 이후 역대 최장입니다. 투표용지가 길어진 탓에 선관위는 18년 만에 100% 손으로 투표용지를 분류하게 됐습니다. 총선 등록 후보 가운데 전과자 비율이 37.5%에 달했고 군복무를 마치지 않거나 면제받은 후보 비율은 17.1%로 지난 20대보다 낮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의 해결 의지를, 미래통합당은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집중하면서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 고통의 완화를 도우며 호당한 정권, 무능한 정권, 거짓말 정권, 난파하는 정권 반드시 심판해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고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도 33곳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보균자의 비말, 즉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침이나 콧물 등을 통해 전염됩니다. 그런데 눈물을 통해 전염될 위험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부속병원 연구진은 코로나19 환자 17명을 대상으로 증상이 나타난 시점부터 회복될 때까지 약 20일에 걸쳐 눈물 표본을 수집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환자의 코와 목 뒤쪽에서도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확진자와의 코와 목에서 나온 체액에는 바이러스가 가득했지만 눈물에서는 바이러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논문의 제1저자인 이반세아 박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눈물을 통해 퍼질 확률은 아주 낮다면서 연구자들은 가능성 낮은 안구 감염보다 비말, 대변 등 더 중요한 감염 통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저장대학교 연구팀은 지난달 코로나19 환자의 눈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와는 별도로 전문가들은 코와 입 못지않게 눈을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환자와 가까이 접촉하는 경우 그가 말을 하면서 또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서 배출한 비말은 코나 입은 물론 눈으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은 손잡이나 승강기 버튼 등을 만진 손으로 눈을 비벼도 역시 바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915.39포인트, 4.06% 급락한 21,636.7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88.60포인트, 3.37% 내린 2,541.4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95.16포인트, 3.79% 하락한 7,502.3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12.84% 올랐습니다. S&P 500지수는 10.26%, 나스닥은 9.05% 각각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주요 경제지표, 각국 정책당국의 부양책 효과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이 지속하면서 경제에 대한 충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6.93% 하락했고 기술주는 4.61% 내렸습니다. 국제유가가 이틀째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4.8% 급락한 21.5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미국의 경기 부양책의 의회 통과를 앞두고 사흘 연속 올랐다가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이 전날에는 7.7% 폭락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써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이번 주 5%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6.34% 떨어진 24.6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1%대 내렸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6% 하락한 1,62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주간으로는 9.5% 올랐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살아난 데 따른 것으로 주간 기준으로는 2008년 이후로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라고 마켓워치는 전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증상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앱을 내놨다고 CNN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이날 이용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을 자가 검진할 수 있고 코로나19와 관련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앱과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앱과 웹사이트에서는 또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질문지도 담겼습니다. 이 앱과 웹사이트는 애플이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미 연방재난관리처와 협업해 개발한 것입니다. 애플은 질문지에 대한 이용자들의 답변은 수집하거나 저장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앱과 웹사이트의 쓰임새에 대한 익명의 정보는 수집합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해 무제한의 양적 완화에 시동을 건 가운데 연준의 보유 자산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는 지난 25일 기준으로 5조 3천억 달러입니다. 이는 2016년 5월 중반 당시 최고치였던 4조 5,200억 달러를 초과한 수준입니다. 특히 연준의 보유자산 확대는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최근 한 주간 12.4%나 급등했습니다. 이 가운데 2,55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와 190억 달러어치의 주택 저당 증권 매입이 포함됐습니다.
또 제3국과의 통화 스와프 규모도 한 주 전 252억 달러에서 2061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연준은 지난 1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 1.00에서 1.25%에서 0.00에서 0.25%로 전격 인하하면서 7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MBS를 매입하기로 했었습니다. 연준은 또 같은 날 유럽중앙은행, 캐나다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 스위스 중앙은행 등과의 기존 달러 스와프 협정과 관련해 스와프 금액을 0.25%포인트 인하하고 기존의 일주일 단위인 스와프 오퍼레이션에 부가적으로 84일 만기 오퍼레이션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금융시장이 계속 요동치자 23일에는 국채와 MBS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19일에는 한국은행을 비롯해 9개국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연방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해 시중에 자금을 푸는 이른바 양적 완화를 실시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다시 사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양적 긴축에 나선 것입니다. 이 연준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미 국채와 MBS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보유자산 규모가 10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의 마크 카바나는 연준의 무제한적 양적 완화 프로그램에 따라 올해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의 성공이 시작되는 은행 LPGA 휴젤레어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사 CBB뱅크 제공 3월 27일 금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는 가운데 일요일에는 일부 지역에 이슬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 평년 기온대를 보이겠고 일요일은 평년보다 1, 2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중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도 이번 주보다 높아져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LA 한인타운의